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10명으로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새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속출하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8월 말이면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고, 미국에선 한 달 뒤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는 백신 접종률이 커지면서 비상사태 종료를 선포했습니다. 반면 접종률이 낮은 텍사스는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산 백신 효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칠레는 9월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는데 초기 접종한 중국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76명 추가돼 누적 15만 3,1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7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50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00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 누적 141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409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4만 4,788명에 달합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4명으로 이 가운데 19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2만 8천여 명이 받아 1차 접종 누적은 1,515만 명이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44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전국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전국 각지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18명입니다. 수도권에서 114명, 비수도권에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114명은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의 19.8%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450명과 비교하면 25.3%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나온 확진자는 모두 17,661명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2차 물량이 오늘 국내에 들어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직계약 모더나 백신 5만 6천 회분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물량은 정부가 확보한 모더나 백신 4천만 회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모더나 백신 초도 물량 5만 5천 회분은 지난 1일 도입돼 현재 상급 종합병원 소속 30세 미만 보건의료인 등에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착분은 이들의 2차 접종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6월 말에 도입되는 물량은 현재 1차 접종이 진행 중인 30세 미만 보건의료인에 대한 2차 접종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미대사관 영사관인 백신 해외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이 현지 시각 다음 달 1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7월 1일 이후 미국 출국자부터 가능하며 문의와 신청은 모두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가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출발일 기준으로 약 일주일 단위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발급일로부터 한 달간 유효한 격리 면제서는 출국 전에 발급받고 출력해 한국 공항 입국 시에 소지해야 하며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등 상세한 내용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영사 재외국인 보호 코너의 안전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4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소를 기록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18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는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4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65개월째입니다. 다만 4월 출생아 감소폭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4월 사망자는 고령화 영향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4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4월 인구 자연 증가분은 마이너스 2,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18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로 혼인 건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4월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늘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하다 처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신고 일수가 이틀 더 많았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인구 감소와 관련해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2030년에서 2040년부터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다면 강도를 줄여 대비해야 한다면서 3대 인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7월에서 9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구 이동은 주택 거래가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3월에서 5월 입주 예정 아파트가 줄고 2월에서 4월 주택 매매량도 5% 감소하면서 이동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째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오늘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행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일에는 G마켓과 옥션, 쿠팡 등 6개 온라인 유통사와 7개 TV 홈쇼핑,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참여합니다. 온라인 유통사들은 다양한 테마의 기획전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우수 제품과 지자체 엄선 인기 제품도 판매합니다. 7개 홈쇼핑도 400개 넘는 제품을 특별 조건으로 방송합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세일 행사와 함께 재고 소진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코리아 패션 마켓을 열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빠른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하반기 중에도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물가 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내년엔 최근 물가 오름폭 확대를 주도하는 농축산물 가격, 유가 등 공급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5월 전망에서도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로 내년 연간 전망치를 1.4%로 제시했습니다. 한은은 또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올해 상당폭 확대됐다가 내년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근원 물가는 내년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 나서는 열풍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전한데요. 해외 주식 투자자인 이른바 서학개미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금융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20, 30대를 중심으로 신규 유입이 폭증하면서 주식 투자자 1,000만 명, 주식 계좌 수 4천만 개 시대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20, 30대 사이에 주식을 모르면 대화에 잘 끼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와 해외 투자에 각각 집중하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서학개미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금융자산 잔액은
1조 5,19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7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5,345억 달러로 35.2%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연합과 동남아 등의 순위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액이 1년 사이 1,148억 달러나 늘었는데 잔액과 증가액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 대미 투자액을 유형별로 보면 증권 투자가 3,450억 달러로 가장 많았는데 파생금융까지 합치면 66%나 됩니다. 우리의 기관 투자가와 서학개미의 해외 증권 투자액은 약 7천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절반쯤이 미국에 집중돼 우리의 해외 투자 지형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등의 주가지 상승 등이 가격 요인과 우리나라의 그 기관 투자하는 개인들의 증권 투자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이런 해외 투자 지형 변화와 함께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약 191억 달러에서 약 332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5년 내 최대를 기록했고 반면 대중국 경상 흑자는 약 170억 달러로 11년 만에 가장 작았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대체 공휴일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올해는 휴일이 나흘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요일은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돼서 다음 날인 8월 16일에도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야당 퇴장 속에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 공휴일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직후 평일에 대신 쉬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법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생깁니다.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을 포함해 주말인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빨간 날이 나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근거라도 좀 마련해 놓자. 이런 뜻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이 문제를 너무 이제 4인 이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거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고. 야당은 졸속 심사라며 표결 직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공휴일 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의 사업장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서 죄송해야 될 일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해야 한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충돌 문제가 있다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을 생각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노동계까지 평등하게 쉴 권리를 달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첫 발을 뗐다는 데 의미를 뒀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이 공익보험을 무료로 들 수 있게 됩니다. 모두 6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우정청과 한국전력 등이 힘을 보탠 덕분입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상위 계층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소득이 낮은 시민은 보험에 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빈곤이 보험 혜택 격차로도 이어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 복지 취약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지방우정청과 한국전력, 한국노총 등이 손을 잡았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체국 공익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 보험료 모두가 지원됩니다. 대상은 만 15세에서 65세 사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6천 명입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대로 사망하면 2천만 원의 유족 위로금,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정액이 지원되고 만기가 되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저소득층 계신 분들께서 이런 보험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은 아신다 할지라도 금액이 그 금액마저도 가입하기 힘들어하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런 더불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한국노총 광주본부에서 발굴합니다. 한국전력 광주 전남본부는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 6천만 원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 보험료 2억 원은 우체국 보험 공익자금에서 지원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좀 더 빠른 일상을 되찾고 좀 더 건강한 생활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익보험 지원은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인도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8월 말이면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고, 미국에서도 앞으로 한 달 정도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델타 변이가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려면 몇 달 걸릴 것이라던 지난주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의 예측보다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Right now it's at 20% Savannah of our isolates, so you would expect just the doubling time, in several weeks to a month or so, it's going to be quite dominant. 유럽도 초비상입니다. 오는 8월 말이면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10건 가운데 9건은 델타 변이 때문일 것이라고 유럽 질병 예방 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현재의 확산 속도대로라면 8월 초에는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70%, 8월 말이 되면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미 지배종으로 올라선 영국에서는 현지 시각 23일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16,000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전날보다 4,5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 2월 초순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높은 델타 플러스 변이도 41건이나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원과 공항 등에서 마스크 착용 규제를 재도입했습니다. 예루살렘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현지 시간 23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에는 부분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활, 면역 보유자에 대한 격리, 백신 접종 외국인 무격리 입국 허용 일정 변경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우선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큰 공항과 병원 등 의료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활했습니다. 지난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 지 9일 만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 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북부의 뉴욕주는 비상사태 종료를 선포했지만 접종률이 낮은 남부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는 접종 거부 근무자를 해고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국에서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 최소 1회 접종률이 성인의 70%를 넘어서면서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state of emergency that I had declared in consultation with Commissioner Zucker, a health emergency, it expires tomorrow.
it will not be renewed. 다만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CDC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과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남부주에서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병원은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접종 의무화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 have a private employer saying to their employees that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you have to participate in a vaccine trial. That's never happened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은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접종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공보건 위기를 맞아 미국 곳곳의 의료기관에서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갈등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영국 정부가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다음 달 19일부터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더타임스에 다음 달 19일에 가능한 정상에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며 법과 기준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넘게 나오고 있지만 델타 변이로 인한 사망자가 매우 적고 감염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앞날을 낙관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60%가 넘는 칠레가 오는 9월쯤 세 번째 백신 접종을 맞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인데요. 초기에 집중 접종한 중국 시노백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중국산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칠레가 12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에겐 화이자 백신이 접종됩니다. 접종 현장을 격려 방문한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 vacuna es segura. La vacuna es eficaz. La vacuna nos protege contra esta pandemia. Hoy ya superamos los 12 millones de personas vacunadas. 1,900만 명의 칠레 국민 중 63.2%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도 5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하루 5,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칠레의 고민이 있습니다. 비슷한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영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것과 달리 좀처럼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성급한 봉쇄 해제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칠레가 주로 사용한 중국 시노백 백신의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시노백 백신의 유증상 예방 효과가 5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칠레 보건차관은 지난 3월 이전 시노백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9월에 세 번째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칠레는 지금까지 시노백 백신은 1,680만 회분, 화이자 백신은 390만 회분을 투여했습니다. 칠레 외에도 몽골과 바레인, 세이셸 등 중국산 백신에 크게 의존했던 나라들의 경우도 높은 접종률에 비해 확진자가 늘고 있어 중국산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당국이 메신저 리보백산 기술로 개발된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젊은 층에 드물게 발생하는 심장 질환 사례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들 백신을 맞은 뒤 젊은 층 일부에서 발생하는 심근염 사례에 대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FDA 백신 공급 부서의 도런 핑크 부국장은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료진과 간병인, 백신 접종자에게 경고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친환경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소재 인쇄 기술이 있습니다. 종이처럼 얇은 TV는 물론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인쇄할 수 있는 롤투롤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성균관대 조규진 교수와 함께 롤투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